소위 공중에 붕 뜬 돈은 아이들의 코 묻은 돈만이 아니었다. 서울경제는 정부 돈도 붕 떴다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일단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가부가 지난해 정의연에 6억 3,9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정의연은 쓰고 남은 1억 7,700만 원을 정부에 반환을 했습니다. 그게 법입니다. 그런데 서울경제신문 기자들이 취재를 했는데 정의연 측의 장부를 바탕으로 추산해본 결과 미사용액은 1억 7,700만 원이 아니라 그보다 많은 2억 6천만 원 정도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서울경제 2억 600만 원 정도라고 서울경제 기자들이 추정을 했습니다. 장부를 바탕으로. 그렇다면 차익 3천만 원 가까이의 행방에 대해서 여성가족부에 돌려주지 않은 셈이 됩니다. 아니라면 서울경제 기자들의 계산이 틀렸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장부에 쓰고도 기재를 하지 않았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정말로 3천만 원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겁니다. 여가부 장관이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왜 사과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여가부에서 그간의 보조금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제가 업무를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장관님, 그러면 이러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는 장관님 전혀 인지를 못했다는 겁니까? 언론에 제기되는 문제점은 인지 못했습니다. 인지 못했습니까? 예. 국민들께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국민들께 사과드리겠습니다. 김강삼 변호사님 검사 시절 때 이제 금융 비리, 그다음 주가 조작 비리 뭐 이런 것들 수사 많이 하셨잖아요. 장부에 없다, 정부 돈 그리고 아이들이 기부한 돈 장부에 없다.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예요? 일반적으로 일단 기업도 그렇고요. 공시에 없다. 단체, 이제 시민단체 같은 경우도 많이 그런 일이 있고 이제 조합을 구성한다랄지 이제 법인인데 이제 재단이나 사단법인이 있어요. 뭐 우리가 의료재단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사학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어떤 상담을 와서 우리가 고소나 고발을 할 경우에는 결국 회계장부 제일 중요한 겁니다. 회계장부에서 수입이 돼 있는데 지출이 불분명한 경우, 뭐 누락이 됐다랄지 얼마가 빈다랄지 아니면 그 중에 뭐 임으로 허위의 어떤 뭐 직원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돈을 빼돌린다지. 특히 이제 많은 경우가 이제 가족 명의의 직원을 뭐 등재시켜서 돈을 빼돌린 게 많아요. 뭐 최근에 재벌과 관련된 것도 수사에서 많이 처벌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본인들이 돈을 어떻게 썼는가는 본인들이 제일 잘 알고, 저희 이제 30년 동안 이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3년, 4년 전에 돈이 수입이 들어오면 그럼 어디에 썼는지 기억하기 어렵죠.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회계장부단 말이에요. 영수증, 이제 이런 것들을 딱 하면서 회계를 굉장히 잘해야 돼요. 제가 이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아무리 공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과정 중에 어떤 회계와 관련해서 부정적인 측면이 대두가 되면 그 전에 해왔던 정말 좋은 일들이 물거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시민단체는 가장 중요한 게 도덕성, 공정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들의 어떠한 목적이랄지 과정에 대해서도 정말 내세우고 자신이 있다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건 회계거든요. 그럼 검찰에서 수사를 할 때도 지금 누락된 게 있단 말이에요. 국가 보조금 아니면 기부금과 관련돼서 특히 아까 뭐 학생들이 기부를 했다고 하는데 저금통을 가져왔다고 그래요. 그럼 저금통에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그 당시에 알 겁니다. 아니면 이제 수의집회에서 모금을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날 모금한 돈이 얼마인지를 체크를 하고 장부에 기재를 하는 게 맞죠. 근데 모금한 돈은 그 자리에서 수시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그날 모금이 얼마 됐는지 잘 몰라요. 아는 사람은 윤미향 대표하고 정의연 관계대표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돈들은 더욱더 투명하게 해야죠. 그러니까 검찰 수사는 결과적으로 회계장부하고 공시 누락한 거, 그 다음에 이미 개인 계좌를 받은 것 중에서 어떻게 돈이 쓰였느냐, 그게 중점이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회계장부 맞지 않으면 그 돈이 어디로 갔는가에 대해서는 정의연이랄지 윤미향 대표가 그걸 입증을 하지 못하면 개인적으로 쓴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죠. 법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해서라도 반드시 단체나 법인은 영수증을 반드시 제대로 발부를 해줘야 하고 쓰임새를 반드시 기재를 해놔야 합니다. 지금 이 그림 크게 한번 보실까요? 검찰이 연 이틀 압수수색, 강제 수사에 나선 대목입니다. 정의연 측의 이른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마포 쉼터, 할머님들이 몇 분 실제로 거주하고 계신 건데, 이재명 기자, 지금 검찰이
사실 이 전날에 압수수색을 한번 했어요, 사무실에. 그런데 할머님들이 거주하고 있는 쉼터에 두 번째 압수수색을 한 까닭은 여기에 뭔가가 보관되어 있기 때문이었죠? 예, 지금 한 분이 지금 거주하고 계시죠. 평화의 우리 집이라고 해서 마포 쉼터인데 딱 한 분이 거주하고 계신데 거기를 이제 압수수색한 걸 가지고 사실 정의원 측에서 굉장히 할머니에 대한 모독이다 이렇게까지 반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 입장은 어제 정의원 사무실 압수수색했는데 일부 자료가 평화의 우리 집에 있다 이런 이제 첩보가 있어서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물론 실제 윤미향 대표가 거기 거주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소지가 바로 평화의 우리 집으로 돼 있습니다. 사무실이 그렇기 때문에 아니라 회계장부가 저곳에 보관돼 있다. 물론 뭐 공간이 협소했다라는 해명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렇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압수수색을 한 것 같고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회계장부죠. 그렇죠. 지금 계속 저희가 앞서 얘기한 것도 회계의 불투명성이죠. 돈이 들어왔는데 아무런 영수증 처리도 없고 회계장부에 기록돼 있지도 않고 정부 보조금이 들어왔다 나가는데도 제대로 기록돼 있지 않고 이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금 전에 뭐 화면도 보셨지만 수요 집회 때마다 모금함이 돌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윤미향 대표가 정의연 대표가 되고 나서 정대협 대표가 되고 나서 모금함이 등장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 활동을 하기 위해서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던 건지 아니면 모금을 위해서 활동을 했던 건지 그 자체가 지금 선후 관계가 헷갈릴 정도로 돈은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도대체 쓰인 데는 없는 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도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